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구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강의한 것을 제가 모니터 해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약간 스펠링에 오타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촬영한 것을 별로 보지 않는데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구강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에 한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강인데요.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empathy가 있습니다. PATH 어원이 feeling이라 그랬죠. 그래서 느낌. 그래서 뭐 apathy 그러면 무관심, 무감각 이렇게 번역하고요. 왜냐면 A가 not의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 같은 어휘를 공부하면서도 시간마다 이렇게 어원편, 뭐 동의어편, 수거 이렇게 영작 이렇게 나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가 not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feeling이 없다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동의어가 indifference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disinterest도 되겠죠. 그러니까 무관심, 무감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입이라 했는데 그때 이게 칠판을 보니까 A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발음은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스펠링이 오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 주시고요. empathy는 감정이입이다. 이 EM의 이 어원이 into입니다. 그래서 feeling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속에서 어플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플룸 하면 여러분 노트 정리해서 동의어가 생각이 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냉정, 평정, 침착, 평온입니다. 그러면 동의어가 composure, serenity, tranquility, equanimity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하나로만 쓰이지 않고 여기다 with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with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를 나타내죠. 그래서 냉정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어플룸인데 전에 한 걸 보니까 오자가 두 개 서 있던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로도 제가 오타가 있으면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어원 연구에서 조금 볼만한 것이 캐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도 되겠죠. 근데 암기도 되는데 캐커라는 어원을 알면은 여러분 암기할 때 어휘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애가 들어가면요. 얘는 bad나 ill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ad나 ill의 어원을 갖고 있는 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mel이라는 어원입니다. 얘도 bad나 ill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딱 박스로 정리해 놨죠.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물론 얘를 바꿔서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caco라는 어원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가 cacophony입니다. 여러분, phone이라는 어원 자체가 사운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이 phony, 이 어원을 피해 가서 찾아보시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 불협화음이다, 뭐 또는 악음, 뭐 거친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우리 반대말을 공부한 게 바로 유폰이라고 배웠고 얘는 언제 배웠을까요? 이 이후의 어원이 그시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새 어원을 갖고 있는 게 또 뭐였냐면요. 이것의 반대말의 어원이 이유라는 어원과 그 다음에 BN이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드렸고 얘도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그렇죠? 이거 대표적인 예문이 beneficiary죠. beneficiary는 수혜자 그렇게 번역했고요. 다시 benefit 그렇고요. 그다음 beneficial은 이로운, 유리한 이렇게 번역하고요. 이유는 유폰이 나왔고 그다음에 안락사 단어 생각나셔야 됩니다. euthanasia 이런 단어와 eulogy가 뭐 찬사, 칭찬 이런 단어잖아요. euphemism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뭐 완곡어법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caco라는 어원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cacography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프라는 어원은 다시 G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right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right. 이렇게 상호 연결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게 글을 쓴 겁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악필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캐커그래피. 자,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 나는 알고 싶다. 뭐 달필 이런 것도 알고 싶다. 그러면 컬리그래피 이렇게 됩니다. 컬리그래피. 사전 보시면 얘는 서예라고도 나옵니다. 서예. 그 서예를 컬리그래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달필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그 헤럴드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두 개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헤럴드가 더 많이 이용하니까요. 거기에 보시면 섹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문화, 컬처 이런 섹션에 가보면 뭐 서예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문 이렇게 가끔 시간 날 때 보시면 도움이 되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컬리그래피가 있는 거에 달필 또는 서예라고 하고요. 얘는 악필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캐커가 들어간 단어에서 그다지 뭐 대단한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여기 멜이란 단어를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어원편에 M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좋은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C에서 우리 첫 번째 캐커란 단어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캡트란 단어를 볼게요. 캡트. 이런 어원을 보시면요. 이 캡트는 헤드입니다. 헤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단어는. 그래서 이런 capital 그러면 명사로 말하면 capital은 수도겠죠. 수도. 서울 is a capital. 서울은 수도다. 그러면 서울 is a capital입니다. 근데 서울은 한국의 수도다. 그러면 서울 is the capital. 서울 is 더를 붙이게 됩니다. 서울 is the capital of Korea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is capital. 그러면 서울은 수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얘가 더가 될까요? of Korea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얘는 이 수도가 이 한국에 이게 한정을 돼서 수식을 받게 되죠. 한국의 수도 이렇게 되면은 한정의 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정관사라고 합니다. 정관사. 정관사가 뭐죠? 정관사? 정관사는 정해진 명사 앞에 붙이는 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유명한 한정의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관사 용법 중에서 이제 그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시험에서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 고르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아무튼 얘는 그런데 얘가 형용사로 쓰임 뭐겠습니까? capital. 얘는요, 자본이죠, 자본. 자본의 뜻이죠, 자본은. 그래서 자본주의를 뭐라고 할까요? 자본주의를. 물론 자본이라는 명사도 있겠죠. 자본주의는 capitalism, ISM 붙으면 주의 같은 거 되잖아요. 자본론자, 자본주의자, capitalist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될 게 capital이 있습니다. capital, 이 capital, TOL. 얘는요, 중학교 그 교재 같은데 영어 교재 보시면 미국 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거기에 이런 단어가 반드시 써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미 의회 의사당, capital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회가 되고 머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신문에 잘 나오는 용어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per capital. 그리고 per의 의미는 뭡니까? per. 당이죠, 당. each의 뜻이죠, each. 그러니까 per capital 그러면 두 당, 즉 1인당이죠, 1인당.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per capital. 그래서 per capita income 그러면 얘는 1인당 소득입니다. 만약에 1인당 국민소득 그러면 national 앞에 붙이면 되겠죠. per capita national income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되겠죠? capita란 단어. 그럼 캡션이죠, 캡션. 뭐 많이 들어보셨죠? 캡션입니다, 캡션. 우리가 캡이라는 어원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제목 같은 게 이게 캡션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요. 시험에 잘 나오는 recapitulate. 이것도 아주 괜찮은 단어죠. 이런 명사형의 recapitulation입니다.
이거는 요약입니다. 요약. 머리가 되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recapitulate입니다. 이게 요약하다 뜻이에요. 좋은 단어죠. 그럼 여러분 요약하다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가 뭐야? summarize죠. summarize. 근데 summarize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오죠. 얘가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 그러면 답이 recapitulate.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시험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recapitulate의 동의어는 그러면 summarize 나옵니다. 근데 이 못지않게 잘 쓰는 단어가 epito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가 명사로 요약입니다. epitome, 요약. 그러면 abstract, summary죠. summary. 그렇죠? 근데 이것의 동사가 뭐냐면 epitomize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만들어냅니다. epitomize, 요약하다죠. 이 단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epitomize죠. 이런 단어 공부하다 보시면 이런 단어가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자,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자, recapitulate 이 정도 단어 정말 괜찮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decapitate라는 게 있어. decapitat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capitate 이게 머리라 그랬죠? 동사에서 특히 어원 DE에서 이 DE의 어원은 제거나 어디서 벗어남, 박탈의 뜻을 갖고 있는 어원입니다. 뭐라고요? 얘는 제거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시키는 겁니다. 아웃시키는 거죠. D가. 그러면 이쪽의 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E의 어원이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rail이 있는데요. 여기 derail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rail이 있는데 derail이야. 그러면 탈선하다. 즉 기차가 선로에서 탈선하다 뜻입니다. derail입니다. 여기 form이란 단어가 있는데 form 앞에 de를 붙여보세요. 그럼 deform이 불구를 만들다. cripple입니다. cripple. 그래서 여기다 ity를 붙이면 기형 이렇게 번역하게 되잖아요. deformity가 돼. 기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단어요. 그 다음에 여기 forest가 숲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 de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숲인데 de를 붙여서 동사로 만들면 벌목하다, 벌채하다가 됩니다. 명사는요. deforestation 이렇게 벌목, 벌채, deforest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grade가 있는데요. degrade는 업그레이드의 반대말입니다. grade가 등급이잖아요. 그 grade를 물론 성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 등급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운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또 D가. 그렇죠? 그런데 이 반대가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mote가 있는데 앞에다 promote를 그러면 승진하다, 조장하다, 촉진하다죠. 근데 이걸 반대말로 말해보세요. demote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승진이라 그랬죠? 그러면 강등시키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 하는 거죠. D의 어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decapitate는요. 머리를 자르다 뜻입니다. capit가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수하다 그런 단어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capitulation 단어 하나 마지막 보시면요. capitulate 그러면 얘는 또 머리입니다. 사람이 항복할 때 머리를 조아리죠.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capitulate은 surrender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urrender가 항복하다죠. 자, surrender. 물론 뭐 give up도 되고 그렇죠. give in도 되고 give in도 항복하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give in은 제출하다 뜻도 있고 항복하다 뜻도 있어요. surrender, submit이죠. 서브밋도 항복하다 뜻이 있고 제출하다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서브밋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막상 서브밋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항복하다보다는 제출하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출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turn in 이런 뜻을 갖고 있다. hand in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명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명사 submission이죠. submission 형용사 submissive죠. 그런데 막상 얘가 형용사로 나올 때는요. submissive가 돼요. 그러면 얘는 뭐 굴욕적인, 비굴한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 동의어를 써주세요. 그러면 다시 servil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서바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이 동의어가 뭘까? 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거 하나씩 잘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김에 잘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C를 통해서 두 개의 어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코드라는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우리 교재는 지금 제가 써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원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강의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알아두면 단어 공부할 때 많이 유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CORD 어원이 heart입니다. heart. 마음이죠. 우리 코드 인사라 그러잖아요. 코드. 마음이 맞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뭐 청거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자리에 앉히고 코드 인사 아니겠습니까? 코드 인사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 CF, 코드 이러면 안 됩니다. 코드는 되게 법전을 갖다가 코드라 합니다. 코드. 암호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빌 코드 그러면 민법전을 가리켰습니다. 옛날 나폴레옹 민법전 유명한데요. 코드, 시빌 코드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빌 코드란 말보다는 시빌 로 이런 말을 써서 민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시빌은 민간인의 뜻이죠. 시빌. 시빌리언이 바로 민간인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코드에서 concord를 보면은요. 이 con은 어원 자체가 뭐예요? together죠. together.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야. 그래서 뭘까요? 화합, 견해 일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concord. 그럼 이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this라는 어원이 또 있는, this가 어원이 뭐예요? 낫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낫이 들어가는 어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discord는 어떻게 될까요? 뭐 불협화음이죠. 불화죠, 불화. 아, 그렇죠? discord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concord 마음이 맞습니다. 여기서 흔히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cordial입니다. cordial. cordial 뭘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심성의에. 그래서 이 동의어가 보통 hurt 이거 있잖아요. hurt가 여기서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형용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요. y를 붙입니다. hearty, heart.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뜻이죠. 이런 거 정말 이 코드라는 어원도 참 괜찮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자, concord, cordial, discord 이런 거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discord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참 얘가 나오면 불협화음이라 그랬잖아요. 불협화음 어떻게 될까요? disharmony, disagreement 이런 단어. 예? 이거 동의어는요. disagreement 이렇게 됩니다. 불화 이렇게 되죠. 불화. 여러분 agreement도 일치잖아요. 일치의 반대말이 불화, 불일치겠죠. disharmony입니다. disharmony. 하모니의 반대말을 또 this를 붙였습니다. 이런 어원 아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새 나오는 어휘책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서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원을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어원으로 커버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쭉 다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어원을 너무 이렇게 분석해 하면은 단어 암기보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원을 딱 정리한 다음에 또 다른 주변 단어들을 동의어와 함께 정리해 가고 수거 공부하고 슬랭 공부하고 생활영어 공부하고 뭐 속담도 물론 아울러 공부하고 하도록 우리 책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개의 어원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CARN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플래시 어원입니다. 플래시. 플래시가 뭘까요? 그냥 육체나 살 같은 거잖아요. 플래시가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좋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carnivore입니다. carnivore. 독해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거죠. 얘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살이고요. 살이고 얘가 먹다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식 동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잖아요. 독해에 나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늘상 독해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carnivore. 여러분 얘 형용사가 또 가끔 나오는데 형용사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carnivorous입니다. 그럼
그러면 육식 동물에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초식은 뭐고 잡식은 뭔가 이것도 알고 싶어야 됩니다. 자, carnivore 됐죠? 자, 그러면 이 omnivore라는 어원 자체가 이 동요가 뭘까요? 이 뜻이. 얘는 omni라는 어원 자체는 all입니다. all. 전체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얘는요, all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단어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omnipotent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omnipotent가 뭘까요? 전능한 뜻이죠. 이 potent 자체가 힘이 있는 뜻입니다. 힘이 없으면 impotent라고 하는 거죠. impotent. 그러면 무능한 이렇게 바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전능한 뜻이고요. 이거의 동의어가 almighty입니다. almighty. 전능한. 들어보셨죠? 전능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God Almighty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흔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능한이 앞에 붙어서 명사 수식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관용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씁니다. God Almighty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에서도 even Almighty 2반이라고 그럴까? 2반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반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 영화 같지만 노아의 방주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관용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Almighty God이라고 하지 마세요. God Almighty 그렇습니다. 이 omni란 단어가 그런 뜻인데 전능한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전능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omnipresent가 볼까요? omnipresent.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책이 뭐 이렇게 순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어원은 편의상으로 이렇게 A, B, C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 omni라는 어원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또 O를 가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omnipresent는 존재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다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ubiquitous입니다. ubiquitous. 얘는 ubiquitous 좀 잘 나왔죠. ubiquitous. 들어보셨나요? ubiquitous? ubiquitous IT 뭐 산업 이렇게 말하잖아요. ubiquitous 뜻이 뭐냐고 시험에 잘 나왔는데 그때 동의어가 바로 항상 얘였습니다. omnipresent. 그럼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는 답이 everywhere, everywhere. 이게 답이었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가 항상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everywhere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ubiquitous다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동안 시험에 쭉 나왔던 게 바로 ubiquitous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는 omnipresent 아니면 everywhere 도처에 있는 뭐 그 정도의 감각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면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래서 잡식 동물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 육식 배웠죠. carnivore, 그 다음에 omnivore, 그 다음에 이제 초식 동물도 보고 싶잖아요. 그때는 여기다가 허브라는 어원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여러분 허브라는 어원 자체가 grass입니다. 네? 그러니까 풀과 관련된 어원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풀을 먹고 삽니다. herbivore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형용사는 herbivors입니다. carnivores, omnivores, herbivores입니다. 초식 동물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럼 이 허브란 단어 자체는요, 발음할 때 거의 다 어브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브라고 발음을 거의 다 합니다. 미국인들. 우리가 허브라고 있잖아요. 허브. 그러면 어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erb 그런 발음이 있긴 합니다. 근데 허브가 틀리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herbivore, omnivore, carnivore 이게 딱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여러분 정말 뭐 막힘이 없고 일단 단어가 모르면 일단 불안하지 않습니까? 단어를 모르는데 독해를 잘 해나갈 리가 없고 한 박자씩 늦어가면서 시간이 쫓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새는 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됐죠? 이제 이 단어가 정말 플래시 단어가 이거 지금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또 적용되는 예를 보시면요.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 뭐 많이 보면 뭐 쉬워집니다. 카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카니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살. massacre 보셨죠? massacre? 이 단어에 바로 동의합니다. massacre. 이거요. 잘 기억해 두세요. carnage. 막 말살.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인종법 청소 같은 게 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massacre 우리 많이 보셨고요. 그다음에 annihilation 이 단어 놓치지 마세요. annihilate가 원래 뜻이 뭐냐면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막 인종을 다 청소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annihilation. 그 다음에 butcher란 단어도 막 요새 막 등장합니다. 이 butcher. butcher가 원래 뜻이 뭐죠? butcher. butcher가 뭐냐면요. butcher는 그거잖아요. 백정 같은 거잖아요. 푸죽한 주인이잖아요. butcher. 그런데 이게 막 도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slaughter. 보셨죠? slaughter. 그러니까 동물 죽이듯이 인간을 죽입니다. 그걸 slaughtera라고 합니다. slaughter. 이건 다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이거 carnage를 이렇게 첨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genocide 보셨잖아요. genocide. 그죠? holocaust, 이른바 holocaust. 그 holocaust는 유대인 막 대학살 같은 걸 갖다 holocaust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holocaust, genocide, butcher, annihilation, massacre, carnage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육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굳이 뭐 carnage가 막 그 속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공부할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학살, 대학살 이런 때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reincarnation. reincarnation. 그럼 reincarnation 뜻이 뭐냐면요. 다시 말이죠.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환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불교에서 쓰나요? reincarnation 이런 단어 쓰고요. 이것의 이건 불교적 용어라면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요. 불교에서는 reincarnation 말을 씁니다. 이거는 환생이고요. 얘는 부활입니다. 물론 부활이란 말은 resurrection 뜻도 있고 revival 이것도 있겠죠. survival 말고요. revival 이거 있습니다. 자, resurrection, revival 이건 동의어고요. 환생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CARN에 관련된 어원 flash를 지금 보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쪽 단어가 거의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어원에 다 이렇게 맞출 수 없는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정리를 또 해나가고 리딩 카드에 또 적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관련된 단어 중에서 seed는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을 살짝 드렸습니다. seed의 어원이 가다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자, seed의 어원이 가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전에 뭐가 있냐면요. antecedent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antecedent. 자, anti 어원을 공부할 때 있습니다. anti가 뭐예요? anti, A-N-T-E의 어원. before죠. A-N-T-I의 어원은 agains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잠깐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antecedent. 그럼 얘는 before의 어원이고 얘는 가다의 뜻이니까 선행하는 형용사입니다. 선행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그런데 명사로 말하면 뭐겠어요? 앞서간 사람 그러면 조상이잖아요. 선구자 아닙니까? antecessor 이런 것도 있고요. 선구자. 그런데 뭘 배워야 생각해야 돼요? 조상. 그러면 ancestor, forefather, forerunner, forebear, harbinger, precursor. 그러면 반대말 후에 후손. 그러면 posterity, descendant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progeny 가장 많이 쓰는 offspring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공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어원이 가다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다. reced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다잖아요. 가다. 그러면 re의 어원이
again이죠, again.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후퇴하다죠. 후진하다, 후퇴하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거의 유사한 단어로 retrog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gress라는 단어 자체가 가다예요. 이 어원 자체가요. 어떤 사람은 야, 어원의 그 뜻을 아는 게 단어 암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개 단어를 유추해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힘들어도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부록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 부록이 아닙니다. 얘는 가다인데요. 얘는 리트로의 어원 자체가 백입니다. 그럼 뒤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후퇴하다 아닙니까? retrogress. 앞으로 나아갈 땐 또 이런 단어와 관련돼서 뭘 쓸까요? CF. 프로그레스입니다. 프로그레스는 뭐야? 전진하다 이렇게 되죠. 앞으로 프로의 어원이 뭔데? before잖아요. 앞으로의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 게 progressive인데 어떤 단어의 의미로 쓰이겠습니까? progressive 하면은 전진하는 그런 뜻도 있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뜻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진보적인 뜻입니다. 그럼 이것의 반대말을 뭐겠어요? 진보의 반대말을 뭐겠습니까? 보수죠, 보수. conservative 이렇게 단어가 되는 거죠. conservative. 보수적인 뜻이죠. 되겠습니까? 보수당 그러면 일단 파리 이렇게 일단 당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CD의 어원이 그렇고요. 자, 전에 배웠던 단어 중에서 sec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cede. 이게 뭘까요? secede. 그 다음에 seduce가 있습니다. seduce. 자, deuce는 어원이 결국은 lead의 어원이기 때문에요. 따로 떼어져 데려가다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seduce. 됐나요? 그 다음에 sede는 탈퇴하다, 분리시키다 이렇게 아닙니까? 이 SE의 어원 자체가 우리 분리하다 어원 단어 자체가 뭐가 있습니까? separation, separate. 그렇죠? 분리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apart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탈퇴하다, 분리시키다 이렇게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CED의 어원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intercede라는 단어도 있어요. intercede. 우리는 방해하다 뭐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해하다, 간섭하다, 방해하다. 우리가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interced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inter의 어원 자체 또 i에 가면 또 있겠잖아요. 이건 between 뜻입니다. between. intercede. 그러면 얘가 between 뜻인데요. 얘는 가다라 그랬잖아요. 가운데에서 가다? 대충 우리말로 이렇게 연상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중재하다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intercede. 이른바 중재하다란 단어의 전형적인 단어가 negotiation, negotiate 이런 단어를 당연히 씁니다. 발음 잘하세요. negotiate 이렇게 됩니다. negotiation이 바로 협상 중재고요. negotiator 이게 바로 중재자,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negotiator 됩니다. 명사 negotiati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재하다 되죠. 중재하다의 괜찮은 수거가 go between입니다, 여러분. 자, 주의할 거 얘는 여기다 하이픈을 붙이면 명사가 되어서 중재자, 협상가, arbitrator, 또 broker, 또 intermediary 이런 단어가 되고요. 여기 하이픈을 빼면은 동사적 의미를 바로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어디에 나올까? 이렇게 하이픈 해놓은 거는 우리 문법편에서는 명사의 복합명사편에 나오게 됩니다. 복합명사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명사적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연결을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명사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그냥 단어 어휘입니다. 어휘. 설명을 하나 해드릴 뿐이죠. 예를 들어서 자, CF 왔다 갔다 한다고 헷갈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단어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하나 말해도
그냥 하나 주워 들어도 얻어 들어도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father 있어요. 다 압니다. in 있습니다. law가 있어요. 이거 뭐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얘는 만약에 하이픈을 없애면 이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말로 할 때는 father-in-law 하고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하이픈을 해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장인이죠? 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법으로 맺어진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아니었죠. 혈연 관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시아버지나 장인.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언어 속에는 시아버지와 장인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근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일상 말을 할 때 갑자기 mother-in-law, father-in-law 이렇게 말하고 딱 아무 말도 안 넣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my father-in-law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는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 장인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는 일은 없다. 장모, 시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brother-in-law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는 어차피 단어니까 시숙 뭐 또는 뭐 이렇게 처남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해하시죠? sister를 붙이면 처형, 뭐 올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참 엄청 많다 이거죠. 만약에 touch me not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touch me not 그러면 번역 못합니다. don't touch도 아니고 don't touch me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touch me not 이렇게 말하면 봉숭아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forget me not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다 뭐라 한다? 복합명사라 합니다. 복합명사가 왜 그 동네에 나왔을까요? 얘는 복수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ot으로 끝나는 건 이렇게 s를 여기다 붙여라. 이런 건 중요한 말에 s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father-in-laws 여기 하고요. 우리 장인의 뭐 모자 그러면 my father-in-laws 이렇게 apostrophe s 붙이고 소유격 만들 때 cat 이렇게 말을 하면 cap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hat이나 뭐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소유격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요. 복수형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s만 붙이는데 설마 우리 시아버지들 이런 말은 없겠죠.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시아버지들 이런 말은 없겠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 s가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복수형, 얘는 소유격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언제 극복해야 됩니까? 문법 시간에 극복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어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이런 conced는 뭘까요? concede 그러면 얘 가다입니다. together입니다. 따라서 함께 갑니다. 양보하다 또는 인정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함께 가는 거니까. 양보하다, 인정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양보하다, 인정하다의 좋은 수거가 meet halfway입니다. 괜찮죠? meet halfway. 자, 이런 거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원 통해서 C에 관련된 어원을 C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어원 시간이 돌아올 때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0강에서는 달리 이제 동의어 이런 걸 또 공부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 한 걸 잘 정리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